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개편안에 경기도의 6개 기초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예정대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급기야 일부 기초단체장들은 단식 농성까지 벌였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농성 중인 광화문 광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식 3일차입니다. 때문에 체력이 지쳐갈 시기거든요. 때문에 앉아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요전번과 마찬가지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곧바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대담을 나눌 때는 릴레이 1인 시위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식까지 하고 계십니다. 벌써 3일째인데요. 그만큼 상황을 중하게 또 무겁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100만 시민들이 뽑은 지방정부의 책임자인데 합리적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면 이런 물리적 수단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제 재정이 나름 독립돼서 살아남아 있는 경기도 6개시를 마저 정부 보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정부의 예속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데다 이거를 시한을 정해놓고 그야말로 독일군 유럽 점령할 때 전격전 시행하듯이 그냥 타임 스케줄에 따라 그냥 무지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길도 없고 한들 결론은 명확하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3일째인데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쭈도록 하죠. 성남시는 지난 2010년도에 모라토리엄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다양한 정책들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면서 긴축 정책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포함해서 성남 시민들이 이러한 경험 때문에 지방 재정 개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어떨런지요? 네, 지금 경기도의 피해 지역 주민들이 500만 명인데 그 중에 성남시는 이제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들면 용인, 화성, 고양, 과천, 수원 이런 데서 느끼는 체감 강도도 사실은 성남에 못지않을 텐데 성남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산 삭감의 고통을 한번 겪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라토리엄 사태였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전임 정부 새누리당 시장이 집권하고 있을 때 생긴 7,285억이나 되는 그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연간 평균 한 1,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근데 이게 증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지방채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채무를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지출을 줄여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사 중단하고 복지시설 새로 건립하는 거 취소하고 있는 행사 중단하고 기존에 주민들한테 주던 혜택 다 중단해가면서 1년에 한 1,200억씩 이렇게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때 한번 겪어본 거예요. 이게 모라토리엄 해결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200억, 1,000억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겪어봤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정도 규모, 이제 매년 1,000억 또는 1,500억 정도를 삭감해서 다른 지역에 나눠주겠다 이런 거니까 정부가 뺏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그 고통을 이제 영구적으로 겪게 되니까 이거 희망도 없고 잠깐 2014년, 15년, 16년 잠깐 좋아진 상황,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를 빚을 안 갚고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교육복지도 하고 아동복지, 보육, 애들 키우는 복지, 출산 지원, 청년 지원, 노인 지원, 장애인 지원 이런 거 해왔는데 이게 싹 없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일자리도 없어지고 용돈 벌 수 있는 사업도 없어지고 하니까
실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강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강화문에 나와서 이렇게 농성까지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성남 지역의 재정적 피해에 그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뒤에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헌법이 정한 제도고, 그야말로 박정희 독재정부가 독재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폐지했던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무려 13일 단식 농성을 통해서 이걸 다시 되살린 거예요. 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란 이런 거구나 사실 배웠고,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독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걸 폐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돈을 다 뺏어가지고 사실은 다 죽여가고 있는 거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20개가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이 없으면 자체 필수 경비, 법정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돈을 다 정부가 다 걷어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막 기초연금 떠넘기고 보육료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거덜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이 거덜나니까 정부에 그냥 목이 메인 정부 예속단체, 꼭두각시 자치단체가 되고 말았죠.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6곳, 성남, 수원, 화성, 고양, 용인 이런 데가 이제 미운 거예요. 정부하고 너무 대비되니까. 정부 말도 안 듣죠. 하여튼 공사업체한테 공사비 좀 더 많이 줘라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해도 옛날 같으면 다 따를 텐데 성남시는 안 따르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정책 다 취소해라 이런 지시해도 성남시는 거부 선언하고, 3대 무상복지니 청년배당이니 산후조리, 교육복지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는 진짜 이유거든요. 이런 거 하라고 지방자치하는 거죠. 각 지역마다 다르게 특색 있게 지방자치하면서 경쟁하고 국민이 거기서 혜택 보고 정부도 따라하고. 근데 이거를 결국은 6군데 있는 곳 마저 죽이자. 1,000억 정도, 1,500 정도 뺏으면 이거 완전히 죽는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면, 자꾸 정부에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부자가 좀 도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경기도 도시가 부자가 아니고 정부의 지원 없이 겨우 필수 비용을 자체 조달하는 곳일 뿐이에요. 다른 데는 필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면 하루 3끼 중에서 1끼밖에 못 먹고 나머지는 구걸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겨우 3끼 먹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너 3끼 먹고 있네, 저 1끼밖에 못 먹으니까 너 1끼 내가지고 다른 데 좀 도와줘라, 너도 굶어라, 이런 얘기인데 왜 굶게 됐냐. 정부가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기초연금, 보육료 이런 거 떠넘겨서 거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부터 돌려줘야 되고, 돌려주겠다고 2014년에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 안 지키고 뜬금없이 피해자끼리 싸움을 시킨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재정 공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그 중에 겨우 살아있는 6곳 보고 마저 죽이려고 싸움 시키고 있는 거죠. 저 살아남아 있는 6곳 죽여가지고 너희들 돈 나눠줄 테니까 너희 좋다고 찬성 성명 내라고 막 협박, 유혹하고 돈 더 줄 테니까 해라, 돈 안 줄 테니까 너 안 하면 혼난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 여기 지금 윤정호 국회의원 와 계시지만 이분도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동조해서 같이 이렇게 농성을 해주러 오셨는데, 오신 김에 제가 질문 하나 네. 하나 드리도록 하죠. 네, 무소속 윤종호 의원이신데요. 현재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이 지방재정 개편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좀 설명을 짤막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현재 지방자치 제도는 좀 중앙집권형 좀 기형적 지방자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시장께서 이런 동전 단식한다길래 저도 격려차 지원차 이렇게 함께 왔는데요. 이렇게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이유는 좀 중앙이 너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은 무시하고 어떤 법들이 제대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20~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 북구 구청장 출신인데요. 실제적으로 구시에 받아가지고는 공무원들 봉급 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앙정부에 속될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 국회에서 이번에 여소야대가 된 만큼 좀 지방재정법이 좀 제대로 좀 개편이 되어서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 수준이나 또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좀 자율적으로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막을 방문하신 무소속 윤종호 의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대 무상복지 있습니다. 성남시에는요. 적든 많든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지방재정 개편하게 되면 이 복지 정책들 어떻게 됩니까? 이 3대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제 194억 원인데 1순위로 없어지게 됩니다. 다른 법정 경비를 조달하기도 지금 빠듯하게 될 테니까 정부가 하지 않고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은 다 폐지해야 된다고 보면 되고, 그중에 우리가 미리 했던 예를 들면 노인복지니 일자리니 무슨 보육복지, 교육복지, 뭐 교육지원이나 보육지원 이런 것들은 급한 순서대로 먼저 한 거니까 좀 그중에 순위가 밀린 걸 마지막에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삭감을 한다면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 것부터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던 3대 무상복지는 없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테고, 그게 바로 정부가 노리는 바일 겁니다. 작년에 뭐 시행령 개정에서 압박도 해보고 또 협박도 해보고 또 결국은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한테 압력을 가해서 남경필 지사로 하여금 이 정책 못하게 소송까지 했는데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막아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돈을 뺏어서 못하게 하자라는 결론이 난 것 같으니까 결국은 뭐 정부가 강경하면 정부 의도대로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건 운명이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목숨 걸고라도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이거 막아야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방자치 지키기 위해서 이걸 꼭 막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생방송 연결입니다. 여러모로 여의치 않았을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반부터는요.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지자체 시민들 100만 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0만 명입니까? 한 곳이 100만 명. 한 곳이 100만 명씩 총 300만 명. 300만 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 진행되는 대로 다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BS 오정현입니다.